국내에서 달러 예금액이 940억 달러를 육박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달러를 모으는 거야? 그렇죠. 21년을 기점으로 긴축 이슈가 돌기도 했고 또 곳곳 뉴스에서 이제 테이퍼링 할 거다 이렇게 좀 경계를 해라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달러로 돈이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안전자산으로 트렌드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긴축을 하게 되면 시중에 돌고 있는 잉여 화폐들, 잉여 달러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를 거두어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시중에 달러가 적어지기 때문에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는 올라가게 되겠죠. 이래서 달러 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달러를 투자했는데 근데 문제는 오르지 않아.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달러 둥절 좀 당황하실 것 같아요. 달동. 근데 지금 저도 되게 당황했습니다. 왜냐? 올랐어. 제가 이제 환율 준비 공부 다 하고 이제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필 오늘 보니까 달러가 40원이나 올라 있네요. 와우. 아무래도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내려가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좀 전저점이거든요. 살짝 반등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의 또 시향을 얘기를 하자면 1140원이 달러 전고점이거든요. 이거 막 뚫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힘들 것 같고 아마 여기까지는 갈 수도 있는데 전 다시 달러가 하향세가 되지 않을까 아직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오늘. 누가 더 당황스럽나. 그래서 오늘은 환율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환율 하면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잖아요. 이 단어들의 개념도 천천히 살펴가 보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환율 시장이 여러분 막 IMF 뭐 리먼 사태 이럴 때 생각해가지고 막 급박하게 오르는 것만 조금 익숙하실 텐데 사실 그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원 단위의 수많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진짜 국가적 위협, 뭐 중동에서 뭐 총싸움 났다, 뭐 이러지 않은 이상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데 그래도 테이퍼링 이슈 정도면은 좀 올라줘야 정상인데 상당히 잠잠하다는 거죠. 주식도 잠잠하고 환율도 잠잠하고. 그래서 지금 인베스팅의 기준으로 한번 환율의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약간 며칠 사이를 보자면 달러 원 환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고 즉 원화 강세 시장인 거죠. 발든? 네, 이럴 줄. Excuse me one more time, please. 네, 저도 이거 처음에 정말 헷갈렸어요. 달러 원 환율을 볼 때 뭘 보냐면 맨 앞에 있는 통화가 기준 통화가 됩니다. 달러 원 환율에서는 달러가 기준이네? 그렇죠. 그러면 뭘 쓸데없이 원을 붙여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내려갔다 하면 달러의 가격이 내려간 거죠. 달러의 가격이 내려갔다? 그치. 그래서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서 원화가 세졌다. 원화 강세 시장이 되는 겁니다. 깊은 뜻이 있었구나. 달러 지수라고 해가지고 다른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산정한 지수가 있습니다. 이걸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100보다 높으면 달러가 귀하다. 높다. 100보다 아래면은 달러가 조금 많이 아래다. 풀렸다. 많이 풀렸다. 가치가 떨어졌다.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원래 그래도 90 위를 좀 지키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89, 9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달러 아까 뭐 예금 엄청 많이 한다며. 근데 왜 90 아래야? 왜 달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야, 가치가? 예, 저 인베스팅에 조금 내려보면은 달러 위안화 환율이 나와요. 얘네! 찾았다! 그렇죠. 지금 원화 시장이랑 지금 위안화 시장이랑 약간 비슷해 보이죠, 차트가? 네. 지금 위안화도 엄청나게 강세 시장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 절하를 시켰어요. 아? 발든?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내렸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냥 한국 원으로 말하면 원래 1,000원 주면은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00원이나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거네. 그치, 그만큼 원화 가치가 내려갔다. 이게 원화 평가 절하인데 지금은 위안화가 평가 절하가 됐다고? 절하를 시켰죠, 중국이. 시켰다고? 네. 왜냐면 중국은 수출을 위주로 하는 국가잖아요. 그 다음에 수출 경쟁력이 높으려면은 자국 통화 가치를 깎아야 돼.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1달러만 줘도 중국 장난감 원래 한 개 살 거를 2개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일? 오히려 위안화가 강세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중국의 생각하고 약간 반대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죠. 강세면 수출국한테는 훨씬 불리하잖아. 그렇죠. 원화 강세가 되면 수출 국가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지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치. 봤더니 이게 달러로 돈이 몰리는 줄 알았더니 달러로 갈 돈이 오히려 위안화로 가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달러 지수에는 별 반응이 없고 위안화가 귀해졌으니까 위안화 강세 시장이 된 거죠.
사람들이 위안화를 모으는 거야? 응, 모은 거죠. 일부러? 일부러. 위안화 가격을 올리려고?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나라는 왜 오르냐? 네. 이 원화와 위안화가 상관계수가 꽤 높아요. 같은 아시아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해외 이런 투자자들이 중국 살 때 한국만 지나치지 않거든요. 같이 옆에 있어? Take it. 그치. 이런 거야? 같이 옆에 있으면 좀 눈여겨보잖아요. 그래서 요새 아시아장이 의외로 좀 괜찮은 거고요. 어쩐지 괜찮아 요새. 좀 복구를 했어 계좌가. 그러니까 휴. 근데 왜 굳이 위안화를 이렇게 모으는 거야 지금? 이 위안화 자산을 모으는 이유는 사실 미국의 또 숨은 의도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또 싸우노? 네, 사실 미국이 약간 긴축 테이퍼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니다, 맞아. 단기다, 약간 이렇게 잠재우잖아요. 네. 즉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봤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긴 했지만 확실한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게 개선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긴축을 했을 때 더 큰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못하겠구나. 맞아, 섣불리 못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만 인플레 당할 수 없다. 일단 중국부터 죽이고 가겠다. 무서워. 네. 그래서 미국이 자체로 긴축을 하게 되면 미국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먼저 인플레를 겪고 자산 버블로 인해서 폭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는 귀해질 거니까. 미국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제 팝콘 해결이 들어가는. 되는 거. 해결이 될 거니까. 그러면 중국이 무너지면 이제 미국이 가만히 앉아서 팝콘 먹는다 그랬잖아. 그냥 내 단순한 대로는 경쟁자가 제거돼서 그냥 단순 이득인 거야? 아니면 그것도 물론이고 중국에 또 수많은 해외 자본들이 투자가 돼 있을 거 아니야. 엄청 많을 것 같아. 그치. 근데 만약에 중국이 조금 위험하다는 신호를 느껴. 그럼 걔네들이 돈을 빼서 어디로 가겠어? 미국으로 가겠지. 진짜 가만히 앉아서 팝콘 먹긴 해? 그러면 당연히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느니까 달러 가치는 그때에서야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은 지금 중국 자산 버블을 최대한 키우겠다. 이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기업의 이득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자산 가격만 올라가는 거. 이게 나쁜 인플레거든. 거기 기업도 무너지고 가게도 무너지고 중국도 무너지고. 이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랑 정말 비슷했던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어. 이건 알아 그래. 재팬 플라자. 네, 플라자 합의 때 엔화를 올려버렸잖아요. 엔고 현상으로 일본을 나락을 보내버렸어. 너무 올려가지고 뭐 수출도 안 되고 뭐 그렇게. 그거랑 지금이랑 다를 게 뭐야.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러한 약간 패권 싸움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달러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챙길 건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아직은 뭐 한번 훅훅 내려가긴 하겠지만 달러보다는 난 주식이 낫다고 생각해. 아직은. 그리고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중국에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중국들이 사들인 중국 소비주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 뭐 의류라든지 엔터라든지 뭐 항공, 여행 이런 중국과 관련된 그런 주식들, 이런 주식들도 나는 돈이 몰릴 거라 생각해. 그래서 의류 중에서도 요새 좀 눈에 들어온 애가 있는데 휠라? 우리 그 초등학생 아가들이 잇 아이템 휠라? 휠라 홀딩스. 이게 나는 요새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 이게 중국에서 받는 로열티도 꽤 있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상당히 안정적이야. 중국 소비주로 또 분류되어 있기도 하고. 아직 방탄이 그건가? 자, 괜찮아. 이 사진 보라고. 안 사고 싶어? 얼마나 잘생겼어. 그냥 나는 이 사진만 해서 신발에 박았으면 좋겠어. 그게 더 잘 됐어. 저 브로마이드는 주시고 신발은 버려주세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의류 중에선 휠라 홀딩스나 뭐 FNF인데, 네, 저는 휠라 홀딩스가 좀 덜 오른 것 같아서 이걸 좀 말씀드린 게 있고요. 그렇다면 달러는? 달러, 그치. 달러도 위안화를 좀 많이 봐야 돼요. 위안화가 6.4를 진짜 확 뚫고 6.4 위안화를 뚫고 이게 지지가 되고 오른다면은 나는 그때는 이제 달러 자산을 조금씩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 그때는 이제 달러에 모일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뭐 위안화에 들어간 자본도 어느 정도 환차익은 얻었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환차익 얻고 나갔고 뭐 이제 끝났다 싶은 거니까. 그리고 달러 지수도 중요한 게 90은 넘겨야지.
부심은 또 지지가 돼야 어느 정도 안전하다. 달러의 또 가치가 가치가 또 인정되고 있는 거니까 이 지수 지표를 좀 살피셔서 달러 자본에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좀 머리가 좀 두 쪽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럴 때는 이렇게 환율이 조금 변동성이 커지고 위안화가 뭐 오르고 달러 지수가 오르면은 증시부터 아마 엄청나게 변동성이 날 거예요. 지금은 아직이구나. 뭐 빠르면은 다음 주부터 살 수도 있고 몰라. 이제 복구되네. 건들기만 해봐야지. 어쨌든 변동성이 훅 오면은 자연스럽게 또 달러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뭐 달러 예금이라던가 또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코세프 달러 선물 이런 것도 조금 나의 자산의 해지용으로는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벌써부터 막 공격적으로 내 모든 자산에 달러를 넣겠어. 이거는 조금 미국인 아니냐고 그 정도면.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IMF도 아니고 이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말 많은 나라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고 굉장히 많거든요. 또 외환 딸리면 통화 스와프도 해요. 옛날 같지 않아. 그래서 뭐 한 번 뭐 10년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 위기를 위해서 벌써부터 나의 모든 자산을 그 위기 하나로 다 몰아넣는 거는 내가 위기가 될 수 있어. 맞아요. 자신이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환율 시장이 흔들리면 역시나 위험 자산 시장이 제일 더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흔들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잠시 이제 손 놓고 있는 게 좋죠. 관망하거나 미리 나오거나 좋죠. 그래서 항상 투자하기 전에 인베스팅 어플을 켜서 이거 누가 보면 광고한 줄 알겠어. 아무것도 안 주는데. 가만. 아무것도 안 주지만 어쨌든 환율 시장 뭐야 이거 오늘 왜 이래 이러면은 그날은 어플 보지 마. 핸드폰 집에 갖다 놔. 집에 갖다 놓으세요. 네. 근데 뭐 잠잠하다 뭐 0.0 몇 원 오르고 0. 몇 원 내린다 이 정도면은 해도 되나요 주식 시장? 근데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지표를 보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